먼저 읽을까요? 노벨상 120년의 비밀. 왜 절세 계좌가 정답일까?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해 노벨상을 수여해온 노벨재단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노벨재단은 수십억 원의 상금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노벨재단은 1895년 다이너마이트 발명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 가치로 약 2,300억 원 정도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노벨재단이 120년 동안 매년 상금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현재 자산이 8천억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매년 엄청난 돈을 인출하면서도 원금이 줄기는커녕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수익률 높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노후 준비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이 숨어 있죠. 지금부터 노벨재단의 자산관리 비결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노후 준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노벨재단식 투자 전략. 노벨재단의 첫 번째 비결은 효과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벨재단은 자신의 자산의 약 55%를 주식에 20%를 채권에 나머지를 헤지펀드와 대체 투자에 분산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생각보다 공격적인 투자라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10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주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실질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산 부분의 힘은 이처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을 구축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도 자산 배분이 가능하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바구니에 계란을 담아두면 하나가 흔들리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의 노후 자금도 이런 원칙으로 관리해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가 만든 기적. 노벨재단의 자산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건 1946년 스웨덴 정부가 재단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면서부터입니다. 이 세제 혜택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액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까지 재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ISA 같은 절세계좌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죠. 노벨재단이 받은 연금 세금 면제 혜택은 일반인이 받기 어려운 특별한 조건이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절세계좌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이 계좌들을 통해 우리도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오랫동안 불릴 수 있죠. 세제 혜택의 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120년간 증명된 4% 룰. 노벨재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으로 소비하되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입니다. 노벨의 유언에는 자산을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의 67.5%를 상금으로 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쓰지 말고 수익만 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돈의 샘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투자자들이 상식처럼 여기는 원칙은 4% 룰입니다. 4% 룰은 1994년 재무관리사인 윌리엄 벤젠이 미국 금융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한 은퇴자금 인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운용하는 자산의 4%만 매년 인출하면 원금이 줄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수학적 근거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더 고금리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4%를 6%로 바꿔서 계산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4억 원이라면 연간 2,400만 원, 월 200만 원을 인출해도 원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소비하는 삶은 노벨재단이 120년 동안 상금을 계속 줄 수 있었던 비결이자 우리가 노후에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충분한 원금을 모으는 것과 함께 그 자산을 적절히 운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연금 계좌에 모인 자금을 현금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벨재단의 마지막 비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노벨재단이 120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 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기 투자의 복리효과 연 5% 수익률 기준 10년 후는 원금의 1.6배, 30년 후 원금의 4.3배, 50년 후 원금의 11.5배, 100년 후 원금의 141.5배, 131.5배. 차이가 보이나요? 초반에는 그 효과가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를 최대한 일찍 해야 하는 이유죠. 만약 20대라면 60대까지 40년, 30대라면 30년, 40대라면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있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벨재단이 120년 동안 상금을 계속 줄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자산 배분, 세금 혜택, 수익으로 소비하는 원칙, 그리고 시간의 마법을 꾸준히 활용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노벨재단만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연금저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죠. 연금저축이나 IRP, ISA와 같은 절세 계좌에 꾸준히 투자하고 효과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며 은퇴 후에는 수익으로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노벨재단처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노벨재단을 만드는 법. 앞서 살펴본 노벨재단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원칙들을 우리의 노후 준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연금저축에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벨재단과 놀랍도록 유사한 원칙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우리도 연금저축을 통해 나만의 노벨재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연금저축이 노벨재단과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정부가 지원하는 노후 준비 보조금.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저축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란 매년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매년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셈입니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후준비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6.5%의 확정 수익률을 바로 얻는 셈이죠. 어떤 투자도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연금저축은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IRP까지 활용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48만 5천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꾸준히 받는다면 총 4,45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죠. 이렇게 절약된 금액을 다시 투자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다음. 과세 이연, 노벨재단의 세금 면제와 유사한 효과. 앞서 노벨재단의 자산이 크게 성장한 요인은 세금 면제 혜택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노벨재단은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의 과세 이연입니다. 과세 이연이란 말 그대로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에 납입 기간 동안 세금으로 유출되는 자금을 최소화하고 투자 수익을 재투자해 더 많이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벨재단에 세금 면제와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죠.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해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46만 원,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다음 투자액은 1,300만 원이 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과세 이연이 얼마나 강력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른쪽 표는 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이 되는 연금저축과 15.4% 세금을 내는 일반 계좌의 자산 성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해 연금저축과 일반 계좌의 차이는 1억 1,627만 원, 23.38%로 크게 벌어집니다. 이거 좀 보여줘야 될까? 몇 표인데? 중요하니까. 네. 더욱 눈여겨봐야 할 점은 과세 이연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투자 초기 1년 차이는 0.48%로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10년이 지나면 6.16%, 20년 후에는 13.89%, 30년 후에는 23.38%로 점차 격차가 벌어집니다. 과세 이연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 효과와 결합해 더욱 큰 수익을 가져다 주죠. 월 50만 원을 30년간 투자했을 때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지만 과세 이연 혜택의 복리 효과가 더해져 일반 계좌보다 1억 1,627만 원의 추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금의 약 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 연금저축의 과세 이연 혜택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자산 배분, 노벨재단에서 배우는 장기 투자 전략. 노벨재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비중을 55%까지 유지하는 과감한 자산 배분 전략을 펼쳤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산 배분 전략을 적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 폭락이 발생하면 그동안 축적한 노후 자산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은 일반 투자와 달리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성급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의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구조적 장점이자 투자 심리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연금저축을 운용할 때 TDF, 글로벌 ETF, 인덱스 펀드 등을 활용하면 노벨재단과 같은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3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율과세, 분할 수령,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만들기. 노벨재단의 자산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수익으로 소비하되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연금저축도 이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금을 급하게 소진하지 않고 오랜 기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노벨재단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 훨씬 낮은 3.3에서 5.5%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최저 세율이 적용되죠. 즉,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면
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노후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노벨재단의 수익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금 자산의 4%에서 5% 정도만 매년 인출하면 원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죠. 특히 인출 단계에서는 4%의 룰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인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인출 금액 조정과 필요 생활비와 투자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3억 원의 연금 자산으로도 연간 1,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의 위력. 노벨재단의 자산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시간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리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 증식이 가능했죠. 연금저축을 30세에 시작하는 것과 40세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월 5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5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했을 때 30세에 시작해 55세까지 25년 3억 9,152만 원, 40세에 시작해 55세까지 15년 1억 5,555만 원. 2배가 넘네. 그렇죠. 2배가 넘네. 10년을 더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죠, 진짜. 30세. 시간의 힘. 근데 10년을 더 했으니까 이게 25년이면 15년을 더 한 거잖아요. 네, 10년. 25년을 더 했잖아. 10년을 더 했어. 10년을 더 했는데 15년과 25년. 시간은 2배 차이가 아닌데 금액은 2배, 거의 2억 원 차이네요. 2배 이상 차이네. 시간도 10년 더 많잖아요. 30세 시작하면. 10년이 더 많은데. 그리고 원금은 6천만 원 더 많고. 15년보다 2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 안 되고 25년인데 그 금액이 2배 이상이 되네. 시간의 힘이죠.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무려 2.5배의 차이를 그쵸.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시간의 마법입니다. 두 경우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표에서 이 표입니다. 연금저축 총 납입액의 차이는 6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최종 자산의 차이는 2억 3,597만 원으로 4배 가까이 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익의 차이입니다. 30세에 시작하면 2억 4,152만 원을 얻을 수 있지만 40세에 시작하면 6,555만 원에 그칩니다. 수익의 차이가 무려 1억 7,597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40대나 50대에 시작한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5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항상 낫습니다. 40대에 시작해도 은퇴까지 15에서 20년, 50대라도 최소 5에서 10년의 시간이 남아있죠. 수령 기간도 10년 이상 됩니다. 이 기간에도 남은 자산을 운영하며 충분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40, 50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여력이 있고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시작하더라도 월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55세에 약 3억 1,11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30세에 월 50만 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연금저축에 910만 명 이상, IRP에 32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연금저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연금저축은 단순한 저축수단이 아닌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연금저축이 노벨재단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연금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혜택으로 즉각적인 확정 수익률 제공, 과세 이연, 연금 인출 시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이 더 빠르게 성장, 자산 배분, 투자 기간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전략적으로 투자금을 분산하는 방법, 장기 투자,
수개월이나 수년이 아닌 수십 년의 시간대로 투자해 단기적 시장 변동의 영향 감소, 복리 효과, 원금과 축적된 수익 모두에 대해 수익을 얻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저율 과세, 일반 금융 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세율 3.3에서 5.5%로 연금 인출, 분할 수령, 최소 10년 이상 자금을 점진적으로 인출해 원금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우리는 이제 연금이 월급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로서 연금 저축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죠. 지금까지 연금 저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지닌 노벨재단의 운영 원칙과 어떻게 유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함께 어떤 계좌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노벨재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연금, 은퇴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직장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젊을수록 국민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더욱 깊어지죠. 사실 현실을 직시해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 원 정도뿐이죠.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내게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실상을 위해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연금 로드맵을 통해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빼드릴까요? 국민연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금 운용이나 수익에 대한 논란이 있어도 안정적인 노후 대비의 첫 번째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족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노후를 위한 4개의 통장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분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월급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가치.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이고 나머지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특수직연금이죠. 반면 사적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대표적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1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인 2층, 3층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인 만큼 가입자 수가 2024년 말 기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들이 노후에 사용할 돈을 국가가 나서서 걷고 운용하고 지급하는 연금이죠.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입니다.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왜 의무 가입일까요? 만약 가입을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면 대부분 당장의 지출을 이유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라도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10년 이상부터는 납부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용액이 커집니다.
최대 가입 기간은 40년입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추후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둘째,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은 평생 동안 계속되고 심지어 물가 상승분도 반영해 줍니다. 나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납부액의 절반인 4.5%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만 본인이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이라면 매달 13만 5천 원을 본인이 내고 회사가 13만 5천 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의 40%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득이 높다고 해서 연금액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납부액 대비 수령 비율이 낮고 저소득자는 수령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돕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죠. 최근 국민연금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기존 4%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할 수 있죠. 내 연금액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의 예상 연금액 및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도 다양한 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국민연금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수령 후에는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같이 오르므로 실질적인 구매력이 보장됩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4개의 통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죠. 셋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므로 받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180여 개국 중 연금 기금이 고갈된 나라도 있지만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빠듯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30년 붙더라도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로는 부족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4개의 통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금액을 높이거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대상,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 실업, 휴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료 미납 이력이 있는 사람, 과거에 반환 일시금으로 받았으나 다시 가입을 원하는 사람, 단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에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더하기,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전업주부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국민연금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수록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령 연금액의 비율이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실질 가치가 보장되죠.
독립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이러한 보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통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미가입자의 경우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미 가입을 통해 자신의 연금을 확보해두면 이러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30만 명이 넘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죠. 최소 월 9만 원부터 납부할 수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고미의 키워드, 국민연금 임의 가입.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직장인이나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와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노후 준비를 위해 스스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이 대표적인 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팁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어떻게 할까? 가입 자격,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입 방법,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 후 가입,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필수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보험료 자동 이체용, 가입 신청서. 다음. 내 나이에 맞는 연금 준비 로드맵. 연금 저축은 단순한 노후 저축 수단을 넘어 평생에 걸친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적립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운용 중에는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수령할 때는 저율 과세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중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애 주기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투자 옵션과 유연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연금 저축 펀드를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효과적인 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0세 가입해서 100세까지 70년 연금 저축 로드맵. 연금 저축 운용은 생각보다 훨씬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30세 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한 직장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이 55세에 은퇴할 때까지 25년간 적립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연금 수령은 보통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다가 남은 금액은 상속됩니다. 이 경우 결국 30세부터 100세까지의 전체 기간, 즉 70년에 걸쳐 연금 저축 펀드가 운용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 저축 펀드는 적립 기간, 운용 유지 기간, 수령 기간, 상속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초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연금 계좌는 처음 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신경써야 하는 자산입니다. 처음 1년은 금액이 적어 수익률보다 납입액이 더 중요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산이 커지면서 운용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의 지평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산 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는 빈번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의 의미가 없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운영하게 되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생애 주기별 연금 저축 운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기 30에서 55세, 자산 성장에 집중. 이 시기에는 연금 저축에 꾸준히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연금 저축 연간 600만원과 IRP 추가로 연 300만원을 모두 활용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기 55세에서 65세, 안정성 확보와 소득 공백 대비. 55세에 은퇴한다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는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의 소득 공백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현금 흐름을 위해 제2의 직업을 갖거나 일부의 투자 상품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개인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운용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수령기 65세에서 100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해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시기에는 저율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연금 소득세율은 낮아집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연금 소득세율이 3.3%로 가장 낮아져 세금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으로 소비하되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면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생애 전체에 걸쳐 자산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30세에 시작해서 100세 상속까지 약 70년에 걸친 장기 여정에서 세액공제의 과세에 이은 저율과세라는 세 가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투자이므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애 주기에 맞는 자산 배분이 필수적인데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과세 이연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연금과 직결된다는 점에 입각해 충분한 의료 대비도 필요하고 연금 자산 중 남은 부분은 상속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상속 방안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적립 단계에서부터 운용 과정, 추후 수령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제 혜택이 따르는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계좌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중도해지시 불이익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10년 동안 나누어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출금에 대해서는 16.5% 기차소득세 부과라는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13.2% 받았든 16.5% 받았든 상관없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현금과 수익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목표는 현실적인 3억 원 대 꽤 괜찮은 5억 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것과 대비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꾸준히 납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30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받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노후 자금을 열심히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연금 외에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달성 가능한 노후 자금 목표 세우기.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금액을 제시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20억 원 혹은 30억 원을 모으라는 조언은 보통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3억에서 5억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의 핵심은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 매달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죠. 앞서 설명한 4% 룰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거보다 더 고금리 시기임을 감안해 6%로 계산해 보면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이 3억 원일 때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 정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일 때는 연간 3천만 원, 월 2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더하면 3억 원 기준 월 250만 원, 5억 원 기준 월 350만 원의 기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나 퇴직연금이 있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3억 원으로도 충분히 월 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죠. 이 3억에서 5억 원의 목표 금액은 장기 투자를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매달 50만 원 혹은 75만 원을
연 7%의 수익률로 운용했을 때 자산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줍니다. 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3억 원의 목표 자금 확보를 위해 월 50만 원을 적립하면 22년, 월 75만 원을 적립하면 18년이 소요됩니다. 더 높은 목표인 5억 원을 달성하려면 월 50만 원 적립 시 28년, 월 75만 원 적립 시에는 23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30에서 35세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55에서 60세의 은퇴 시점에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대부분 30세 전후에 본격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해 55세 전후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5년의 자산 형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다시 재투자하고 적당한 수익률을 얻는다면 3억 원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30년 동안 7%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약 6억 1천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초기에는 원금 자체가 적어 수익이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강해져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기 투자 복리 효과 연 7% 수익률 기준 10년 후에 원금의 1.97배, 30년 후 원금의 7.61배, 50년 후 원금의 29.46배. 이러한 복리 효과를 활용하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이 10년만 늦어도 최종 금액은 차이가 큽니다. 세액부터 복리 효과까지 3억 원 모으기 현실 가이드. 주변을 살펴보면 입사와 동시에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직장인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에게 노후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나 생활비가 더 절실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주변에서 은퇴한 선배들을 보거나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면 비로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렇다 보니 보통 40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 40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소득이 안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여력이 생기니까요. 40세부터 매달 75만원씩 7%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65세까지 약 6억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늦게 시작해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갖고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요. 은퇴 후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 여유로운 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부부 기준 연금, 국민연금에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3억 원에서 5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연 5% 인출 기준. 이 목표 달성의 핵심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4개의 통장 전략입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면 어떤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연금저축펀드 IRP, ISA 등 절세 계좌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55세 연금 준비 늦은 걸까요? 55세인데 지금 연금 준비해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5세에 연금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연금 수령 나이에 가까워졌는데 이제 와서 시작해봐야 하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실적으로 55세는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55세가 실제 연금 수령의 표준 나이가 아니라 조기 수령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당시 설정된 55세라는 최소 수령 연령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간 준비하고 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25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의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연금 준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해 주세요. 55세부터 시작하는 연금 준비 전략이 달라야 하나요? 55세부터 연금을 준비할 때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크레바스, 은퇴 직후 소득 공백기 채우기 전략입니다. 이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예전에는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연금저축으로 채우는 형태로 많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했던 연금저축은 5년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10년 이상 수령이 원칙이지만 당시는 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두 번째 전략, 평생연금 만들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어졌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은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5세에 시작하더라도 두 번째 전략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에 시작했을 때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55세에 연금저축을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55세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이자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이 강한 때이므로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꾸준히 5년간 납입한다면 원금만 9천만원이 적립되며 연 7% 수익률 가정 시 1억 8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으로 실질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60세에 은퇴하더라도 퇴직금이나 다른 저축 자금을 활용해 65세까지 추가로 월 75만원, 연간 900만원씩 5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추가 원금 4,500만원이 더해져 원금의 총액은 1억 3,500만원이 되고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약 1억 6,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이 자금을 연 5%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복리 효과로 인해 최종적으로 2억 600만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납입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복리 수익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더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55세에 시작하더라도 70세에는 상당한 규모의 연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모은 연금은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요? 70세에 2억 6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모였다면 4% 룰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연 824만원, 월 68만원 정도를 인출할 수 있죠. 이는 원금을 거의 유지하면서 무한히 가져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5%를 인출해도 됩니다. 연간 1,030만원, 월 86만원을 쓸 수 있죠. 이 정도 인출률이라면 원금이 매우 천천히 줄어들거나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해에 1,030만원을 인출하더라도 남은 1억 9,570만원이 5%만 수익을 낸다면 978만원이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인출하는 금액과 새로 생기는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원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죠. 더 나아가 70세에는 국민연금도 함께 받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금액이 추가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조합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핵심이죠. 나이가 들면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연금 수령 방식도 달라져야 하나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70세부터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신체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많은 사람이 연금 수령 설계를 할 때 초기에는 더 많이 받고 점차 줄어들도록 설계합니다. 젊은 노년기에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더 활발한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자산의 4에서 5%를 매년 인출하면서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지만 개인의 활동성과 선호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노후니까요. 예를 들어 70세에는 자산의 8%를 인출하다가 80세가 되면 5%로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죠. 특히 상속에 대한 계획이나 걱정이 크지 않다면 초기에는 좀 더 과감하게 인출해서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인출 비율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후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팁 55세 연금 준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체크리스트 현재 가입된 연금 상품 확인하기 월 납입 가능 금액 계산하기 소득의 10%에서 15% 권장 세액공제 한도 확인하기 기존 적립금이 있다면 통합 관리 검토하기 배우자와 연금 전략 상의하기 핵심 포인트 55세 연금 준비는 전략적 실행 필요 완벽한 계획보다 즉시 실행이 우선 소액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1년 후보다 유리. 읽어보자. 77쪽까지. 똑같이 읽었네. 저번에 43쪽까지 읽었는데. 4까지.